통통스 창의경영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의경영의 의미와 그리고 경영 환경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해야만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익혔다면,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 사고가 무엇이며 기업 운영에 있어서 창의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의미를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창의적 사고. 의미는 알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창의적 사고고요. 자세히 보면 새로운 유형을 사고하는 능력 또는 기존의 것을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 또는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등이 바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이겠죠. 그럼 창의 경영이라는 건 이 기업을 창의적으로 경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변화하면서 창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런 경영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정보화 시대이고 또 이 정보가 빠르게 변화하는 그 시대인 만큼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도 그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빠른 변화를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업은 집단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냥 창의성이 아니라 집단 창의성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사고하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사고해야 되는 이유는 개인의 사고보다 집단적 사고가 새로운 결과물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낼 때 나 혼자 끙끙거리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는 게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옵니다. 그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집단 창의성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 더 좋다. 그래서 기업도 창의적으로 이 경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성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 기업을 운영해야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가? 창의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가? 이런 좀 접근이 되는 거죠. 일단 집단 창의성 또는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시로는 우리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위키백과사전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위키백과사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위키피디아였나? 원래 우리 백과사전 같은 거는 지은이가 자신이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책이 백과사전이죠. 지은이가 따로 있고 읽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만들어내는 사람, 읽는 사람 구별되어 있단 말이야. 구분되어 있는데 이 위키피디아는 인터넷에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인데 지식이라는 것을 누구나 적을 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은 백과사전, 일반적인 백과사전은 A에 대해서 이 책을 쓰는 사람이 A는 무엇입니다. A의 특징은 뭐고 A는 이러이러한 예시가 있습니다. 라고 적어 놓는 게 일반적인 백과사전이라면 위키백과사전은 A에 대해서 적어 놓으면 누구나 그 A에 대해서 내용을 첨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본 친구들은 이해하겠지만 모르는 친구들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그래서 누구나 A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 설명한 사람의 내용이 틀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추가 설명도 달 수 있어요. 즉 여러 사람들이 이 A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야? 집단 지성이라는 거죠.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로 이 A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A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더 정확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집단지성, 집단 창의성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람직한 창의적 조직 문화입니다. 첫 번째, 개방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개방적 의사소통의 받는 말은 뭘까요? 폐쇄적 의사소통. 이 기업의 구성원들끼리 아주 분위기가 딱딱하다면 내가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 있어도 말하기가 곤란하겠죠. 그죠? 상사에게 내 아이디어를 말하기가 조심스럽겠죠. 그러면 창의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율성과 책임성. 자율성도 있어야 하면서 책임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창의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죠. 책임성. 내가 책임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한다면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되니까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어지고 그러기 위해선 창의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래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이 기업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고요. 위험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즉 도전 정신인 거죠. 도전 정신. 창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패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뭐의 어머니예요? 그죠? 성공의 어머니죠. 그래서 이 실패를 당연히 갖고 올 수 있는데 이 창의적 도전, 창의적 사고를 할 때마다 실패를 해.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한다거나 뭐 좀 징계를 한다거나 처벌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창의적으로 도전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라. 다양한 인적 자원,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한 분야에 대해서 그냥 컴퓨터 잘하고 영어 잘하고 그냥 대학교 점수 높고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는 게 아니라 뭐 대학 안 나왔어도 이 분야에 대해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 또는 뭐 회사는 한번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 등 다양한 그 인재들을 데리고 있을수록 다양한 집단지성이 모여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겠죠. 집단적 문제 해결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이 책임을 갖고 막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접근해서 같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 업무 관행의 개선. 꼭 이 업무 관행이라는 게 뭐냐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관례적으로 행해오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 양식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보고서 양식을 뭐 첫 번째 줄에 1 뭐뭐뭐뭐 하고 한 칸 띄우고 점 찍어야 된다. 두 번째 줄은 뭐 안쪽으로 두 번 띄워서 들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보고서 양식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거나 또는 보고 절차, 보고 체계, 뭐 누구를 거쳐서야만 보고가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업무 관행을 따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체계적인 접근은 좋지만 창의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딱딱한 분위기인 거죠. 개방적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7번째, 창의적 업무 환경. 인터넷에서도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세계적인 대기업 중에서 몇몇 기업은 상당히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뭐 출퇴근 시간이 자율이라거나 그래서 뭐 오후에 출근을 해도 되고요. 점심시간에 출근을 해도 되고 오히려 더 빨리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을 해도 되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거나 또는 기업 내에 자리 배치가 자율적으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또 칸막이 없이 또 일하다가 답답하면 회사 위에 있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 잠깐 하다가 또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자율성을 보장하고 좀 이 창의적인 생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보면 믿고 맡기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업무 환경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이런 기업을 창의적으로 경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과제입니다. 뭐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내용은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러면 창의적인 제품을 찾아보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을 찾아서 이것이 왜 창의적인가라는 이유를 제시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학습 과제이고, 이것을 리로스클 댓글에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빨대의 주름을 통해서 입에 맞도록 꺾을 수가 있다. 빨대에 주름이 없을 때의 빨대는 그냥 길게 되어 있는 원기둥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주름을 통해서 불편함이 해결됐죠. 또는 또 다른 예시로는 뭐 포스트잇 같은 게 있어요. 포스트잇의 창의성을 찾는다면 종이 메모를 할 때 이 포스트잇 뒷면에 뭐가 있어요? 접착제가 붙어져 있죠. 접착제가 묻어 있어서 이 메모지를 간단하게 붙일 수 있다라는 창의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게 펜인데 여기 모양에서 보다시피 이걸 뒤집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대인 동시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창의적이다 라는 등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이거 창의적인 아이디어야, 이건 기존의 제품을 상당히 변형시킨 거야, 또는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낸 거야 라고 보여진다면 아무거나 찾아서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오늘의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